통합 사천시가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창희 초대 시장은 사천군과 삼천포시의 진통 끝 통합이었지만 우주항공도시의 바탕을 만든 시간들이었다며 통합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사천시가 통합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읍면과 동지역 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하나 된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사천시가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 폐기물 직매리 금지에 대응해 개별 소각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안 내 소각장 설립 여부는 결국 행정당국이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해군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회나무 청년 특화거리, 5년 전 입점한 6곳 중 2곳만이 영업 중인데 정책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효과 분석과 함께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천에선 27일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일정들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된 지 어느덧 30년이 됐습니다. 당시 두 지역 통합은 다른 도농 지역과 달리 진통을 겪으며 순탄치 않았는데요. 마지막 삼천포 시장이자 초대 사천시장으로 통합을 이끌었던 한창일 전 시장을 만나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현준 기자입니다. 34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친 후 사천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한창일 사천시 초대시장. 관선 시절 삼천포 시장으로 부임받을 때만 해도 마지막 시장이 될 거란 예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95년 1월 1일 날 그 부임을 했는데 그때까지 통합을 한다는 의사는 없었어요. 시민들을 이리 만나고 그 한담을 하고 또 실제 방문을 해서 다 하시는 말씀이 이 좁은 삼천포시가 전국에서 제일 규모도 적고 인구는 7만 5천 그리고 우리가 건국 후에 사천시는 하나도 발전한 것이 없다. 부임 당시 지역 요구가 많았던 섬지역과 동지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마침 정부가 시군 통합 대상을 발표했는데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포함됐습니다. 두 지역은 이미 한 차례 통합투표가 부결됐던 지역이라 쉽지 않았던 상황. 그해 3월 양시군 협상대표가 모여 통합시 명칭과 청사 위치 등 5개 안을 합의했습니다. 결국 두 지역은 과반 이상 창성을 이끌어내며 같은 해 5월 10일 통합 사천시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삼천포 시민의 엄청난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통합 시명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며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제1차는 한 5천 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 제2차는 15,000명이 모였어요. 삼천포에가 시명이 사라지는데 그 아쉬움은 저도 이 일을 추진하는 한창일 시장도 사실은 동감합니다. 시명은 역사성이 있어야 돼. 역사성. 그 역사성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사천군 삼천포 업이에요. 39년 전에는. 그리고 이렇게 그 역사성이 사천군은 600년입니다. 사천군은 자초될 유이지만 나는 그래 해서는 안 된다. 먼 장래를 보고서 이것이 통합하는 것이지. 30년 전 힘들게 이룬 통합은 사천시가 우주항공도시로 탈바꿈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한 전 시장이 오랜 공직 시절을 보낸 서울이 아닌 사천에 정착한 이유는 통합을 이끈 장본인으로서 지역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카이가 1999년에 사천에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작년 5월 27일 날 개청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만일에 통합이 안 됐으면 삼천포 시민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하는 것은
참 함께 읽고 온 30년, 함께 꽃피울 100년을 초대 사천시장은 힘을 합쳐서 영원한 사천시가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두 지역이 통합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읍면 지역과 동지역 간 갈등이 존재합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출신에 따지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사천시가 통합 30주년을 맞아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도시 전체가 발전하기 위한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용현면 행정타운에 자리 잡은 사천시 청사는 도농통합 12년 만인 지난 2007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옛 사천군과 삼천포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간지대에 건설됐지만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행정타운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청사 건립 당시 바람과 달리 생활권만 보면 여전히 두 도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동안 수산업은 쇠퇴하고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인구마저 역전됐습니다. 시는 두 도심을 연결하기 위해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주항공층이 중간에 들어서고 우주항공 복합도시에 들어서면 연계해서 되지 않습니까? 중간 연결고리 되면 서로가 이제는 왕복이 되고 같이 있게 되기 때문에 발전이 같이 가는. 무엇보다 읍면과 동지역으로 나뉜 소지역주의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통합 당시부터 확연히 구분된 두 지역의 정체성은 시간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사천시는 지금부터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도 개최하고요. 또 도시개발이나 이런 측면들이 정책을 종합적으로. 특히 선거철마다 출신을 따지는 지역주의는 도시 발전의 저해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 태어난 젊은 세대는 지역 구분 없이 힘을 모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다 같이 통합되는 느낌을 느끼면서 같이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한 지역으로 이제 통합이 된 거니까 이제 사천이라고 이제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 30주년을 맞아 시민화합을 이루고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사천시.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결실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2030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각 자치단체가 소각장 설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광역 소각장 설립을 논의하던 진주와 사천은 결국 개별 소각장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소각장을 시한 내에 설립하려면 반대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붉은 불기둥. 사천시 자원해수센터에서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는 모습입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30년부터 모든 자치단체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 대신 소각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에 소각장 설립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진주와 사천도 이런 사례에 속합니다. 두 자치단체는 최근까지 환경부 권고에 따라 광역 소각장 설치를 둔 협의를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개별 소각장 설립이 유력한 상황. 양시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강력화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단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시는 아직까지 강력화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천시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개별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바로 주민들의 강한 반발입니다. 진주시나 사천시 모두 현실적으로 기존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곳에 소각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두 자치단체 모두 소각장 입지를 정할 입지선정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주민들의 반응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관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크게 줄었고 소각열 또한 재활용되고 있다지만 소각장은 여전히 유해시설로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소각장 주변의 환경 정비로 인해서
기존의 주민들이 보다 좀 편안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시안 내 소각장 설립이 가능할지는 행정당국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26일 서울에서 우주항공의 날을 맞이해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 경남 공존과 성장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2025 국제우주산업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엔 국내외 우주산업 산학연구원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해 우주산업 정책과 기술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개회식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033년까지 약 8조 4천억 원을 투자해 경남 우주항공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양 어선과 외향 여객선 등에 승선하고 있는 도내 선거인을 대상으로 26일부터 29일까지 선상투표를 진행합니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294명이며 투표지에 기표한 뒤 선관위 팩스로 전송하게 됩니다. 전송된 투표지는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 내용을 볼 수 없게 봉합된 상태로 출력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지역을 채워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경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주시가 필리핀 마닐라 주 필리핀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의 빛 진주 실크 등 전시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개막식에는 진주시 방문단을 비롯해 이상화 주 필리핀 대사, 김명진 주 필리핀 한국문화원장, 버난 조셉 코르프주 필리핀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외문화원 순회전시 사업과 연계해 재외한국문화원과 진주시가 공동 주최 주관합니다. 전시는 31일까지 지속되며 진주시는 차후 필리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3개국 재외한국문화원을 순회하며 진주 실크 등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사천경찰서가 불법 드론 비행 및 무단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중요 시설을 중심으로 특별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사천 지역에서 신고된 불법 드론은 13건이었으며 대부분 카이 주변에서 비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산업정보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공항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사천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km 구역은 관제 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국토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드론 비행이 금지됩니다. 삼천군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구석구석 문화배달을 본격 추진합니다. 첫 행사는 28일 남사 예담촌 기산국악당에서 열리는 오늘은 예담 예멋데이로 전통 홀례 시연, 가야금 병창, 민요 공연 등 다채로운 전통 예술과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까지 총 8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남 최초 청년 친화 도시의 이름을 올린 남해군. 그동안 지역 곳곳에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는데요. 구도심과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뤄진 회나무 청년 특화거리가 대표적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떤지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에 정착한 지 올해로 17년째인 최송죽 씨. 5년 전 경남도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역의 청년 상인 점포 1호점으로 카페를 열었습니다. 당초 가게가 있었던 곳은 회나무 청년 창업거리. 남해군이 원도심 부활을 목적으로 약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거리 정비 등에 나섰던 곳입니다. 당시 군이 리모델링비와 홍보 등 지원에 열을 올리며 장사는 호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현재 읍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고객 접근성이 떨어지고 홍보도 부족해 버틸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제일 좀 아쉬운 점이 주차 공간이 없어요. 네. 주차 제일 큰 문제였어요. 홍보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은데, 그리고 뭐 다른 사장님들도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뭐든지 교육 같은 거, 마케팅 이런 교육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비슷한 기간 사업 선정으로 회나무 청년 창업거리에 입점한 곳은 모두 6곳. 현재 이 중 2곳만이 남아 손님을 맡고 있습니다.
옛 청년 점포거리 골목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지원을 받았던 디저트 전문점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맞은편에서 운영되고 있던 식당 역시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 앞엔 이렇게 공과금 고지서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공간의 상징성을 담아 거리 곳곳에 설치됐던 조형물 전면엔 이젠 청년 창업거리란 특징과는 전혀 무관한 글귀가 부착돼 있습니다. 점주들과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행사도 이어지며 지역의 큰 기대를 모았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게 주민 설명. 효과 없다고 했지 내가 볼 때는. 청년 작업거리 간판이었는데 어느 날 설계공무원이 바뀌어가지고. 반면 남해군은 코로나 팬데믹 등 악조건을 견디며 정착을 이룬 청년 점포가 있다는 건 사업의 성과라는 입장입니다. 당시로선 파격적이고 도전적이었던 시책으로 지역 내 청년 창업 활성화의 물꼬는 텄다는 겁니다. 다만 이젠 단순한 보조금 성격의 지원보다 점포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운영 지원 등 청년 창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운영 방식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으로 이들의 사업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에 창업을 유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핍된 것은 단순하게 보조금이 아니라 자기의 업종을 지속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남해군을 비롯해 수년 전부터 지자체들마다 활발하게 이뤄졌던 청년 창업 지원 정책. 이제는 정책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해내고 정책의 수정과 보완을 통해 청년 창업 지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하동군이 옥종면 산불 발생지 일원에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 주민 대피 실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산불 피해로 인해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하동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상황을 가정해 마을 주민과 자율방재단, 하동경찰서와 소방서 등이 함께하는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현재 산사태 취약 지역 250개소를 지정해 정기 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오는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상황 발생에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남해군이 주민의약품 구매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공공야간 심야 약국을 운영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읍에 위치한 건강약국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매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의사 처방전에 따른 전문의약품 조제와 응급의약품 구입도 가능합니다. 진주 상공회의소와 강민국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경제 공약에 지역 상공인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진주 상공회의소는 이날 서부경남 컨벤션센터 설립, 진주과학기술원 설립, 사천공항 활성화,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과 준공 등 지역 상공인의 바람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진주 충무공동 일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행사인 모모장터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지역 소상공인 제품과 농수산물 등이 판매되고 마술과 버블쇼 등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또 안전한 진주,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안전수칙 실천 캠페인이 펼쳐졌으며 기관별 안전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이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부터 이틀간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지역에서도 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는 등 굵직한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5월 다섯째 주 서부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꼭 지참해야 하는데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동마다 한 개씩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행사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주에는 수요일 농업기술센터의 상반기 농촌 일손 돕기 행사가 일정에 올라와 있고 목요일에는 장애인 체육회의 임원 위촉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청에는 오는 토요일 산청군 가족센터 야외 잔디밭에서
클래식 야외 음악회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수요일에는 진주 유등전시관에서 산청진주 상생발전 실무협의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함양에서는 오는 토요일, 남계서원에서 선비문화제가, 하림공원에서는 파크골프 대회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 소식입니다. 오는 화요일에는 남해에서 열린 전국 소년체전 경기 펜싱 종목의 시상식이 일정에 올라와 있고, 수요일에는 사천 남해 하동의 시군행정협의회 상반기 정기회가 사천시청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같은 날 하동에서는 구하계면 사무소의 주변 정비를 위한 관련 보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 소식입니다. 먼저 화요일에는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과 우주항공 주간 선포식이 사천 우주항공청 본청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우주항공 주간을 맞아 같은 날 사천시청에서는 우주항공 음악회가 열리고, 오는 토요일에는 우주항공 토크 콘서트가 사천 시립도서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주의 핫 이슈 김상엽입니다. 사천시가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희망 2025 이웃사랑 우수시로 선정됐습니다. 공동모금회는 경남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간 1인당 모금액과 최근 3년 평균 모금액 대비 증가율 등을 평가한 결과 사천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는 이번 캠페인 모금 기간 2배가 넘는 목표액을 달성해 3년 연속 수상을 이어갔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가 드론으로 해안가와 섬 지역에서 불법으로 재배되고 있는 양귀비를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이달부터 드론으로 공중 감시를 한 결과 지금까지 불법 재배지 11곳에서 237주를 적발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양귀비는 마약 원료로 재배가 금지되지만 일부 지역에서 민간육법을 위해 불법으로 재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양귀비꽃이 지는 오는 7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먼저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비 소식은 없는 맑고 화창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낮에 27도까지 올라가는 더운 날씨도 함께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동과 산청, 함양은 오전에 구름 많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서부 경남 전 지역 맑겠는데요. 진주는 12도에서 26도, 사천은 13도에서 24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구름 많고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고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 찾아오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8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32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5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